자, 반갑습니다. 자, 예비 중학교 1학년들 모두 모여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졸업을 마친 친구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되는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이죠. 모두 새로운 설렘과, 그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복,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가방 이런 걸로 새로움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학습 방향을 잡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중등은 고등을 가기 위한 기초를 위한 작업을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방향을 먼저 잡아놓고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과 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 우리 지난 11월이죠. 2022년 11월 수능을 보니까 수학과 국어의 최고점 격차가 2점 차이였었는데 11점 차이가 났고요. 이과생 문과 침공 거세질 듯이라고 기사에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학에 기울어진 수능이라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수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2022년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의 90%가 이과 수험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수학에 기울어진 수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과라고 하는 건 수학과 과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보통 문과, 이과 통합됐으니까 이과의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문과, 이과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사회와 과학 쪽에서 서로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이공계를 간다든가 의대를 간다든가 한의대를 간다든가 뭐 이런 쪽에는 반드시 이과 과정에 수학과 과학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더 특히 중요한 거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학습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거고, 고등학교에서 다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중고교 내신 평균 점수를 한번 나와 있던 조사된 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을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점수 차는 8.2점입니다. 내신 평균 점수. 영어와 어떻게 해요? 영어도 보니까 12.7점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가 나고 수학도 11.2점의 평균이 차이가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평균이 어떻다? 훨씬 더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가 훨씬 더 평균이 높고요. 평균 점수 50점 미만의 비율은 수학이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도 수능에서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려워지고 그런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50점 미만이 거의 45.3%가 50점 미만입니다. 대표적인 교육 특구인 서울 강남이나 서초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의 수학 평균 점수도 49.2고 1학기가 그렇고요. 2학기는 47.6점으로 50점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이라는 거는 상당수의 학생이 수업을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앞에서 보니까 수학이 수능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50점 미만의 학생들이 45.3%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선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 5등급 학생들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인 학생들은 34.2%가 초등학교 때 수학은 95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가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수학이.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면 나는 가고 싶은 학과에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초등학교에서 62.6%가 수학을 못하면 어, 어려워지고 하니까 수학을 못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구나 알고 있는 거고 중학생은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가죠. 69.9%가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겠구나.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고등학생이 되면 확실히 더 많아지죠. 84.8%가 대학을 가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수학이 많이 어려운가요?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해야 할 분량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성취 평가제의 영향도 있어요. 그럼 성취 평가제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는데 자, 예전에는 시험 성적에 따라서 수, 미, 양가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이 좀 바뀌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91점을 맞아도 A등급이고 95점을 맞아도 A등급이고 100점을 맞아도 A등급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내가 91점으로 간당간당해서 1등 A등급 맞았구나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공부를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를 심화 과정까지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적당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했지만 91점 맞은 100점 A등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 애가 A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석차가 나오면 1등급이 1등급으로 2등급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적에는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1등에서 12등까지는 1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졌었는데 성취평가로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즉 예전에는 3등급 받았던 친구도 성취평가제로 인해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여기에 속하는 A등급인지 여기에 속하는 A등급인지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 A등급인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등급이라고 하는 건 수능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건 상위 4%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상위 15% 정도까지가 A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변변력 있게 잘하고 있는지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변별력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화된 내용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향을 잡을 때는 내신 변별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심화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심화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으로 얻는 효과는 뭐가 있는가라고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심화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방법들 중에서 오답 노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습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복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오답 노트 1등급이 요 색깔이고 2등급이 요 색깔이에요. 2등급이 확실히 더 많이 1등급은 1등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거고 2등급은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답 노트보다 예습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복습을 많이 한다라는데 이 복습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학습 효과가 많이 올라간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학습 방향을 심화 학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심화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인스쿨에선 뭐가 있나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수학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연산부터 심화까지 문제 해결력을 상승해주는 우리 끝장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은 이렇게 4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수연탄이라는 건 뭐예요? 수학, 연산, 탄탄하게. 그래서 우리 중학교 가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은 각 학년의 1학기, 즉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자, 수학인 거죠. 수학은 1학기들은 다 수와 연산에 관련된 문제들만 있습니다. 2학기 과정은 뭔가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도형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거는 수와 연산이고 대부분은 수와 연산에 관계된 것이 수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산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수학 연산 탄탄이라는 강좌를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산에 대해서 자주 틀리고 간단한 것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연탄에 가서 반복적인 수학 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인데 문자와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연템 가서 수학 연산, 문자와 식에 관계된 연산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연산에 대한 실수를 줄여주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스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연산을 통해서 하고 수포마라는 강좌는 뭔가요? 수학 포기하지 마. 이래서 수학에 대해서 개념을 내가 좀 어려워한다. 수학의 모든 단원들이 있는데 그 단원들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단원들에 대해서 강좌가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강좌라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연탄을 통해서 연산을 다지고 수포마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다지고 갈래 수학은 뭔가요? 수학이라는 건 어때요? 중학교 1학년 거 모르면 2학년 거 못하고 2학년 거 못하면 3학년 거 못하죠. 그걸 수학의 위계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함수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과정으로 그 갈래별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 내가 특히 어려워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만 또 따로 집어서 할 수 있는 갈래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 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권 A등급은 A등급이지만 91점의 A등급과 100점의 A등급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최상위권 도전을 위한 첫걸음을 하기 위한 심화 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그죠? 방향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반드시 심화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심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91점 A등급이 아니라 100점의 A등급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전국적으로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내가 몇 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봤을 때 내가 전국에서 포지션이 얼만큼인지 나오는 것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심화 수학을 하면서 심화적인 거, 영어도 심화 영어가 있죠. 심화가 있고 국어 같은 경우도 문법이라든가 그죠? 문법 굉장히 중요하고 비문학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의 심화적인 것들을 많이 다지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특히 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이과를 지원하고 있고 수학이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것은 나인스쿨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부터 연산부터 심화까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